대권을 향한 각 당의 대선 레이스가 가열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대선 주자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. 야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권 교체 프레임이 먹혀들지 아니면 범보수 진영의 대반격이 시작될지 관심인데요. 정치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각 당의 대선 구도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전에도 TV 토론회가 있었죠. 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? 네,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은 오늘이 5번째로서 중간 반환점을 찍었습니다. 현재까지 최대 화두는 역시 대연정 문제입니다. 토론 때마다 대연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박이 오가서 이른바 프레임을 선도하는 건 안희정 충남지사로 보입니다.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협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문 전 대표는 훗날 정치 상황이 바뀌면 이 대연정을 고려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적폐청산이 우선이라면서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사이다 발언이 주특기인 이 시장은 자유한국당을 암이나 도둑에 빗대기도 하는데요. 암을 치료할 수 없으니 같이 살아보자는 것이라며 청산 대상임을 분명히 합니다. 반면 안 지사는 대연정만이 국가 대개혁의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연일 대연정 전도사를 자처합니다.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누구에게라도 용감히 손 내밀겠다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가치를 외치고 있습니다.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안 지사의 이런 주장이 썩 달갑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중도 보수층에겐 적지 않은 소구력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네, 같은 당이지만 현안에 대한 생각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이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새 후보 진영마다 주장과 해석이 아주 남다릅니다. 네. 문 전 대표 측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. 한마디로 문재인 대세론의 이변은 있을 수 없다로 요약됩니다. 문 전 대표가 대부분 조사에서 30%대 굳건한 지지율로 1위를 수성하고 있고 안 지사가 10%대 후반으로 따라오긴 하지만 역전은 어렵다는 겁니다. 그 근거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문 전 대표가 안 지사를 6대2 정도로 큰 차이로 앞서는 만큼 본선이 아닌 당 후보 경선에선 경쟁력이 높다는 주장입니다. 반면 안 지사는 문재인 대세론이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며 해볼만 하다 이런 입장입니다. 현재까지 민주당 경선인단은 194만 명이 참여해서 2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. 안 지사 쪽은 최종적으로 수도권 경선인단이 전체 비중에서 50% 넘게 차지할 것으로 보고 수도권에서 막판 대역전극을 바라며 뛰고 있습니다. 안 지사 측은 또 결선 투표가 치러지면 비호감도가 높은 문 전 대표보다 안 지사가 오히려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이 시장 측은 두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. 당 경선은 열성 지지층이 주도하는데 자신의 팬덤도 문 전 대표 못지 않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미 호남에선 안 지사를 따돌렸고 다른 지역에서도 2위를 할 수 있다며 결선 투표에 가는 건 안 지사가 아니라 이 시장 자신이 될 거라고 자신합니다.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후보들의 주장이 과연 경선 결과에서 어떻게 증명될지 관심입니다. 네, 이 국민의당도 이제 후보가 압축이 된 것 같습니다. 안철수, 손학규, 박주선 이렇게 세 후보로 보이는데 오늘 차례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죠. 네, 국민의당 안철수, 손학규 두 후보는 오늘 나란히 대선 출정식을 가지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는 25일 진행되는 호남 지역 첫 경선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.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인데다 투표수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1라운드가 사실상의 결승전이란 분석까지도 나옵니다. 현재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안 전 대표 측은 현장 투표 80%와 여론조사 20% 가운데 현장 투표에 조직적 동원표가 개입할 수 있지만 다른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10배 이상 앞선다면서 여론을 뒤엎는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 또 본선에 가면 결국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예선전보다 본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반면 손학규 의장 측은 빠른 속도로 안 전 대표를 추격 중이며 호남 조직 싸움을 통해 역전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. 이와는 별개로 국민의당은 민주당 경선에 쏠려 있는 국민적 관심을 어떻게 끌어올지도 적지 않은 고민거리입니다. 네,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?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불출마 이후에 YTN 여론조사에서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하면서 홍트럼프,
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네. 부상이 두드러집니다. 황대행 지지표를 30% 이상 흡수하면서 원유철, 김진태, 김관용, 안상수, 이인재 등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. 홍 지사는 노이즈 마케팅과도 같은 가시돋친 독설로 연일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 뇌물 받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칭하거나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자신도 자살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격한 논쟁을 연일 촉발하고 있습니다. 야권 지지층은 제쳐두고 강고한 보수층 지지를 등에 업고 본선에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전략인데요. 야권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보수층에서 자신과 바른정당 주자가 나오는 다자 구도가 되면 고정 보수층 30%의 지지를 얻어서 이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건데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일입니다. 네. 반면에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황 권한대행 불출마 이후에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황권한대행의 지지표가 홍준표, 안희정, 안철수 이렇게 세 후보에게만 분산되고 네. 바른정당 대선 주자들에게 전혀 옮겨오지 않아서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. 또 콘크리트 보수층은 자유한국당을 떠받치고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자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데요. 바른정당의 개혁적 보수 노선이 지금 대선 판도에서는 설 자리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이를 방증하듯이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유승민, 남경필 두 후보가 지지율 미달로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져서 심리적 타격도 입었습니다. 그래도 어제부터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. 앞으로 3번 더 토론회가 있고 오는 28일에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그 사이 국민의 관심을 환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네. 국회에 취재하고 있는 권민석 기자와 함께 대선 전국 살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.